네, 안녕하세요. God bless you. 리니아파입니다. God loves you. You are special. 네, 오늘 좀 바꿔봤습니다. 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깐요. 오랜만인데,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시간 활용에 대해서. SK 바이오팜을 어제 또 방송을 살짝 찍다가 갑자기 좀 망했습니다. 갑자기 빨간불이 노란불로 바뀌는데 대처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시간외에서 SK 바이오팜이 하한가를 갔다 이러는 거예요. 뭐지? 설마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어떠냐 했더니 마이너스 5%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세력이라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 약간 시간 외에서 이 물량 테스트를 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판다, 시간 외로 밀어버린다, 아니면 상한가를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일반 개미들이 어떻게 나오나, 누가 지켜보고 있나. 네, 그런 의미에서 시간 외의 움직임은 좀 물량 테스트에 가깝고, 실질적으로 뉴스나 어떤 공시가 있는 게 아니면 약간 페이크일 가능성이 좀 없지도 않다. 대신에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 누군가가 뭔가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나쁜 징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SK바이오팜 어제 시초가를 보면 마이너스 0. 몇 프로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어제는 살짝 올랐고, 오늘은 이제 장중에 코스피, 어제 미국 지수들이 다 내렸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내렸다가 올랐죠. 네, 장중에 내렸다가 올랐고, 그래서 이제 시간외에서의 그 주가 움직임에 너무 연연하면 정말 뭘 할 수가 없다. 대신에 장 끝나고 좋은 뉴스가 나왔다, 시장 끝부분에 좋은 뉴스나 공시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주로 다음날 주가에, 그리고 시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편이더라고요. 네, 장전에 장난치는 거에 너무 속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로서 회사와 동행하면 된다. MSCI 지수 편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디게이터, 이 모건 스탠리 지수에 11월 10일 정도에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될 때 다른 지수 편입된 회사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지금 SK바이오팜이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데, 편입 전까지 30%를 오르든 편입이 되고 나서 오르든 해서 그래도 한 30%가량은 오르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19만원대가 되는데, 얘가 힘이 좋으면 그 다음 쭉쭉 갈 테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바닥을 다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좀 조정받고 그러겠죠. 예, 확신하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도 19만원에서 한 30% 정도 매도했다가 18만원, 17만원 주면 거기서 좀 더 사고 싶다. 이게 제 매수가가 지금 이미 17만원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챙기고, 또 다시 본전 근처에 왔을 때 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한 번에 이렇게 가긴 어렵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런 게 이제 약간 인생 새옹지마 같은 주가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3부토건 어제 내릴 때 저는 또 끝났나 하고 팔았는데, 오늘 또 어제 내린 만큼 올랐죠.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한 것 같고요. 힘이 있네요. 힘이 있어요. 예. 어떻게 될런지 내일 오늘만큼 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대단한 회사이고, 또 예전에, 엄청 예전에 많이 올랐었던 토건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점점 사그라들면 다시
날개를 펴서 지금 2,000원대인데 이거 4,000원 3,000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매수 추천은 아니에요. 제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담으로 요즘에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대통령이 되셨고, 독립운동을 하셨고, 근데 이제 김구와 다르게 김구는 그걸 하려고 했죠. 김구는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따로 정부를 세우면 안 된다 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이뤄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포츠담 선언이나 카이로 회담 등을 통해서 연합국이랑 함께 우리나라를 좀 신탁 통치를 하면서 독립을 시켜주려고 했죠. 필리핀이 40-50년을 신탁 통치를 한 걸 봤을 때 그것보다는 덜 걸리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봤었는데, 참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 신탁 통치를 생각해 보면 필리핀 40년, 그러면 우리나라 한 20년 이렇게 예상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가 이제 조선왕조 일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변명하고 변호자 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장기 집권에 대해서 민주화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과욕이었던 거고 욕망이었던 건데, 그 신탁 통치 기간 20년과 비교해 봤을 때 어쩌면 그런 내용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으려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했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 예, 남한 정권 수립에 미국에서 책을 발간을 했죠. 일본이 결코 이대로 끝이 아니다, 예, 쳐들어올 거다 라고 책을 썼는데 예언서가 됐죠, 그 책이. 그래서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입지를 또 세우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독립에 대한 운동을 미주에서 많이 하셨죠. 예. 제가 책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건 농지개혁 정도, 농지개혁을 했다. 6.25 전쟁 이후 이 50년대, 6.25 전쟁 53년까지 전쟁으로 인한 폐허, 거기에서 이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개발 7개년 계획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획도 세웠고, 작년 내각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분명 이 독립과 함께 여러가지 일들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교과서 내에선 사실상 찾기가 어려워서, 한미 상호조약, 한미 방위 상호조약을 또 체결했죠. 이게 또 아주 신의 한 수였던 거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미국이 지켜주거나 이런 조약 자체를 맺는 걸 약소국이랑 맺지를 않았었고, 근데 그걸 깼죠. 우리나라를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정전협정에 서명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반공포로를
그 뭐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이 당연히 들을 리가 없죠. 이 조그만 나라를 지금 너희 망해가는데 우리가 전쟁을 지켜주는 건데. 네. 근데 방공포를 석방해버리니까 와, 이게 장난 아닌데 하면서,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고 거기에다가 넣기가 좀 힘들다 해서 따로 별도로 뭐 합의서를 또 만들어서 뭐 4사단 7사단을 키워주고 현대화하고 다시 정전이죠. 정지니까, 휴전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됐고,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일본이 세운 뭐 회사들, 어떤 그런 거 뭐라 해야 되죠? 공장들이죠. 공장들이 사실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60년대에는 북한이 좀 더 잘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누가 통치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나라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죠. 아직은 좀 더 저도 공부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어쨌든 자본주의를 꿰차고 있었다. 이 프린스턴 대학원 출신 우리 이승만 박사가 자신의 지식을 어쨌든 나라를 위해, 그 상황에서 뭐 소련의 중국의 공산주의냐, 김일성의 공산주의냐, 뭐 미국의 자본주의냐, 여기서 우리나라를 정말 부강하게 할 수 있고 발달할 수 있는 사상을 잘 선택을 했다, 정말 초석을 잘 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들 중에 의외로 공산주의자라거나 사회주의자 다, 왜냐면 그게 또 더 이상적이긴 하거든요. 말로만 봤을 때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 러시아를 보면은 그 결과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참담하죠. 네. 뭐 어쩌다가 SK바이오팜 얘기하다가 잠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그리고 이제 사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화이팅! 감사합니다.